안녕하세요. 손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누구나 사는 게 힘들다 싶을 때가 있죠. 그런데 이 감정이 길어지면 인생을 마지못해 숙제처럼 살게 됩니다.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 오늘은 이 책을 읽으며 힘을 빼고 유연하게 삶을 대하는 태도를 알려줍니다. 흘러가는 대로 모든 순간을 파도 타듯이 사는 법. 함께 배워볼까요? 뿌연 안개 속을 걸어가기 위해 많은 구독자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은 과거에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고 우울증도 심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밝고 건강해질 수 있었던 건가요? 선생님을 보면 유쾌하고 즐겁지만 가벼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저 공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 어두운 터널을 묵묵하게 지나온 느낌이 들어요. 또 어떤 교수님은 저에게 그러셨어요. 예랑 씨는 유능하고 센스도 있고 재밌는데 그 은근한 우울감이 있잖아. 예랑 씨의 그 은근한 우울감이 약간 사람을 더 끌어당기는 것 같아. 사람들은 저에게 밝고 유쾌하고 단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 비결을 묻습니다. 저는 여전히 지치는 모습을 보이거나 우울감을 드러내기도 해요. 그러나 저의 그런 어두움이 문제가 아닌 매력으로, 자산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저와 타인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저를 이렇게 바꾸었을까요? 답을 내리지 않고 견디는 능력. 소극적 수용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방법을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그 상황을 견뎌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부정성의 수용력이라고도 해요. 인생에는 답을 내릴 수 있는 문제보다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열심히 답을 배우며 살아가지만 살다 보면 답이 없는 게 너무 많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좌절을 견디지 못합니다.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답을 잘 찾는 사람을 훌륭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견딜 줄 아는 사람이죠. 소극적 수용력, 부정성의 수용력이란 굳이 답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견디는 능력이에요. 부정적인 상황을 수용하고 견뎌내는 힘. 슬프면 슬퍼하고 아프면 아파할 수 있는 힘. 버티고 버티는 힘이죠. 이해할 수 없으면 애써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편안한 상태가 되지 못해도 내 뜻대로 하려는 욕망을 더 이상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욕망을 능력이라고 배우죠.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답을 알아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두려움이 많고 불안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빨리 결정을 내리려고 해요. 그만큼 안정감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나 뿌연 안개 속에서도 꾸준하게 앞으로 걸어가는 힘, 때로는 걸어가는 것조차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힘, 그게 훨씬 더 대단한 능력입니다. 정말로 연약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할 수 없기 때문에
아파하지도 않습니다. 늘 즐거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살기도 해요. 인생이란 게 결코 늘 즐거울 수가 없는데 말이죠. 본인이 두려워하는 무엇인가를 피하는 것이겠죠. 아파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에게 솔직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일 거예요. 어둠을 거치면 단단해진다. 제가 한참 힘들어할 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나보다 낫다. 너는 아파할 줄 알잖아. 아프다고 소리낼 줄도 알고.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네가 그만큼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저도 과거에는 아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쨍한 햇빛처럼 빛났어요. 지금은 얼굴에 병색이 짙고 햇빛을 가리는 구름이 꽉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쁘지 않아요. 누구나 쨍한 해가 뜰 때가 있고 두터운 구름이 낄 때가 있어요. 쨍한 해를 기다리면서 어둠을 견디는 게 아니라 어둠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며 견디는 겁니다. 왜냐하면 밝음은 절대로 줄 수 없는 어둠만이 주는 매력과 성장이 반드시 있으니까요. 최지원 교수님이 저에게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생각하니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네요. 그런데 저는 믿어요. 선생님의 지금 이 시간들이 반드시 선생님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더 여유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 충분히 아파하세요. 그게 낫는 길이에요. 어두움을 거친 사람은 깊고 단단해지며 여유가 생깁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더더욱 끄떡없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죽음까지 갔다 온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면 무섭습니다. 웬만한 시련은 시련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견딜 만한 것이 되죠. 이런 걸 내성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에 대한 내성, 인내력, 수용력, 버티고 견디는 마음의 근력이요. 그러나 이런 능력을 갖기가 어디 쉽나요? 정말 돈 주고 살 수 있다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사고 싶네요. 저는 정말 인내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별로 인내심이 없어요. 저는 제가 이루고 싶은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표 중독자, 목적 달성을 위해 태어난 존재 같거든요. 그래서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했어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해결될 때까지 그 문제에 사로잡혀 집착합니다. 덕분에 저는 매우 자율성이 발달했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학교에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시험을 보기 싫으면 안 보고 먹고 싶은 건 먹고 먹기 싫은 건 뱉고 돈을 벌고 싶으면 벌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꼬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과 인간관계는 제 뜻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픈 건 치료받으면 낫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증상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돈 하지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어쩌면 제일 쉬운 일이에요. 돈은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관리가 됩니다. 그러나 건강은 돈으로 사지 못해요. 재벌도
아파서 죽습니다. 사람의 생사는 하늘의 뜻이지 인간의 고집과 의지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벼운 관계 말고 정말 마음을 나누는 관계요. 가시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 일이나 학업 등은 내가 조절하면 됩니다. 내가 통제하려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 없으니까요. 돈으로도 살 수 없고 구걸하거나 동정을 구해도 안 됩니다. 떠난 마음은 돌릴 수 없고 깨진 관계는 붙일 수 없어요. 우러나오지 않는 사랑을 억지로 할 수도 없어요. 연기는 할 수 있겠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 마음인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단 0.1g도 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니 남의 마음은 오죽하겠어요. 오늘 하루만 버티기. 건강과 관계뿐만 아니라 일, 돈, 꿈, 가족, 미래 등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다운되며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 존재의 근간이 흔들려 버릴 만큼 힘든 일도 벌어집니다. 정체성에 금이 가는 것 같은 혼란을 느끼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일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맞아떨어진 것이죠. 남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일도 나에게는 죽을 만큼 힘들 수 있고 남이 보기에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을 그럭저럭 이겨내며 살아가기도 해요. 이건 사건의 내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호르몬, 심리적 자원, 사회적 자원, 과거의 경험, 성격과 기질 등 많은 것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탄생하는 핵폭탄 같은 고통입니다. 저의 주 호소 문제는 친구와의 관계가 깨진 것이었지만 어디 그거 하나로 이렇게 됐겠어요? 일에 대한 번아웃, 과로, 건강 악화, 육아 스트레스, 호르몬의 영향 등 많은 것이 복합적으로 똘똘 뭉쳐 핵폭탄급 우울증이 되었죠. 도대체 그걸 어떻게 버텨야 하나요? 그런 고통을 잘 견디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고통을 쉽게 견디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잘 버티는 방법, 쉬운 길, 지름길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살면서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해결책이라고? 네,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냥 사는 것. 제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버티고 살았는지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늘만 보기. 관계 문제로 우울증이 심할 때 최지원 교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제가 그랬습니다. 저 정말 끝났어요. 이제 그 관계는 영영 끝이 난 거예요. 선생님, 영영이 아니라 오늘만 생각해요. 오늘은 끝난 게 맞아요. 그리고 오늘만 버티는 거예요. 아, 내일은요? 내일은 내일 버티는 거예요. 오늘은 딱 오늘만 생각해요. 오늘만도 벅찬데 어떻게 내일을 생각해요? 오늘만 견뎌요. 오늘은 그 관계가 끝난 게 맞으니까요. 그거 참 좋네요.
우리가 너무나 힘든 이유는 과거를 돌리고 싶어서 또는 미래를 통제하고 싶어서입니다. 추억을 현재로 만들려고 하면 집착이고 미련입니다. 미래를 현재에 통제하려고 하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는 오만을 저지르는 것이죠. 과거나 미래를 오늘로 끌어오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을 오늘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만 버티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어제 내일이라고 불렀던 오늘을 버티는 거고요. 그렇게 딱 하루씩만 버티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우면 앞으로 2시간만 버텨요. 2시간 후에는 또 2시간을 버티고요. 멀리 보고 견디라고들 하죠.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데요. 멀리 보면 정말 암담하고 끔찍해요. 오늘만 보세요. 하루만 버티세요. 둘째, 나를 보기. 저는 관계 때문에 힘든 걸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저조차도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친구가 뭔데 내가 죽네 사네 할까.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잦은 자살 충동으로 정신병동에 입원 절차를 밟게 되었고 아이들을 엄마에게 부탁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저의 주 호소 문제를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사실은 내가 그냥 아무 때나 죽고 싶은 게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그게 뭔데? 남편 바람났니? 엄마, 나는 남편 바람나도 한 번은 용서하고 살지. 자식을 위해서. 그렇지. 너는 그런 사람이지. 그럼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나를 버렸어. 나를 차단해. 이유를 모르겠어. 나 너무 상처받았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지?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너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네가 지금까지 늘 인기가 좋았잖아. 누군가가 너를 밀어내는 게 처음이고 너는 자존심이 상해서 포기를 못하는 거야. 그게 다 성질머리가 못 돼서 그런 거야. 엄마, 나 그 친구 정말 좋아해. 나한테 그렇게 상처를 줬어도 나는 벌써 다 용서했어. 그저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용서? 너는 그저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고 싶은 거야. 결국 너의 뜻을 이뤄서 그 사람의 마음을 꺾고 싶은 거지. 이기고 싶은 욕심일 뿐이야. 정신 차리고 네가 낳은 새끼들이나 잘 돌봐라. 친구가 그 사람 하나밖에 없어? 왜 그 사람 때문에 그러고 살아? 너 진짜 미친 거야. 그래, 엄마. 내가 미쳤지. 미친 거야. 그런데 어디 사람 마음이 자기 원하는 대로 바뀌나. 그저 견뎌야지. 내가 이해 안 되지? 이해 안 되지. 너 이상해. 그래도 너한테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면 네가 사람 하나 때문에 이러겠니?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카리스마 장렬이라 말이 거칠고 정확합니다. 저한테 마구 쏘아붙인 그 말들이 모두 맞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거절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겨야 하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해야 하니까. 나는 좌절하면 안 되니까. 나는 실패하면 안 되니까. 나는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나는 늘 멋지고 성공적이고 인품 좋고 실력 좋고 인기 좋은 사람이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갈등과 문제가 생기면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정말 별거 아니라면 거절 좀 당해도 이렇게 죽을 일인가요? 실패하고 실수하고 배신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인생 끝난 것처럼 살까요? 나는 뭔데? 내가 뭐라고? 나는 왜 항상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사랑받으며 빛나야 하나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다 내가 나를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 거죠. 제가 이 문제로 상담을 받을 때 상담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이 정말 힘들다는 걸 공감해요. 그런데 제가 공감하는 걸 넘어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론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이 그 친구 때문에 힘들다는 건 하나의 현상에 불과해요. 근본적인 것이 달라지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 반복될 뿐이죠. 제가 봤을 때 선생님은 과대 자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남을 걱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차라리 편하고 내가 희생하고 참죠. 남보다 내가 더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과대 자기라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자아를 현실적인 크기로 줄여야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걸 보니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제가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제 안의 과대 자기를 본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과대 자기구나. 엄마 말대로 나는 자존심이 세고 늘 사랑받으려고 해서 실패하면 안 되는 못된 성질머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제 자아가 정말 현실적인 크기라면 이 배신과 좌절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서 견딜 만한 고통으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견딜 수 있는 고통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나를 포함해 세상 누구라도 상처받을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높게 보니까 이런저런 고통들이 잔인한 가시가 되어 나를 찌르고 견딜 수 없는 스크래치가 되는 것이죠. 나를 낮추세요. 그렇게 딱 오늘만 견뎌요. 셋째, 타인을 보기. 남들보다 우울감을 더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의 불행을 크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특히 불행하고 더 힘들다고 말이죠. 어쩌면 나의 인생이 더 고달팠다고 생각하면서 부정적으로나마 자신에게 특별함을 부여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실 남들도 이모저모로 다 고통받고 삽니다. 현재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사실 옆집 오빠도 아랫집 누나도 우리 과장님도 저 산책하는 강아지도 나름의 고통이 다 있어요. 우리는 꼭 힘들 때 타인의 고통과 나의 고통을 비교합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면서 자신을 위로하기도 하고 저 사람은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자신의 고통에 더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통의 크기는 사건이나 사연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느껴지는 크기로 따지는 거예요. 이웃 사촌이 죽었어도 나는 내 손톱 밑에 낀 가시가 더 아픈 법이죠. 각자 고통이 있고 다들 불행과 행운을 번갈아 경험하고 삽니다. 저 사람은 아무 고생 없이 살아서 좋겠다 라고 하지만 고생이 없다고 마음에 고통이 없는 건 아니죠.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각자 올라가고 내려가는 구간과 속도가 다를 뿐이죠. 그러니 내가 정말 고통스러울 때 타인의 고통과 비교하지 말고 또 타인의 고통을 간과하지도 말고 인생이 그렇지, 인간은 다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또 오늘 하루만 견디는 겁니다. 넷째, 하늘을 보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그 상황을 바꿔보려는 미련과 집착입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났고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나보다 더 큰 세상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대단한 예지 능력이 있어도 미래를 완전히 볼 수 없고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자신이 설계한 대로 살 수 없습니다. 누구나 변수를 만나고 뜻밖의 상황에 놓이죠. 그럴 때 그것이 나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괴로울 뿐이에요. 하늘을 보세요. 나보다 큰 세상이 있어요. 나보다 큰 지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교훈이 되는 날이 옵니다. 아픔을 넘어 기쁨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 숭고한 인격에 도달하려면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고통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들도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고 성장통을 느끼면서 키가 큽니다. 자전거를 배울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수영을 배울 때는 물도 좀 먹습니다. 나비가 되려면 번데기 시절을 거쳐야 하고 비가 와야 땅이 굳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이고 원리입니다. 내가 뭐라고 그것을 거스르나요? 그저 주어진 운명을 따라 사는 거예요. 고통은 나를 성장시키고 더 단단하게 해주기 위한 과정이구나. 이것이 내가 견뎌야 하는 번데기 시절이구나 하고 나의 성장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운명 앞에 고집을 부려봐야 더 좌절하고 힘만 빠집니다. 그렇게 열심히 힘을 빼면 결국 운명의 고개 숙일 뿐이지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모습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나에게 잘 어울리는 내가 되기 위해 주어진 운명임을 받아들이며 그렇게 오늘을 버티는 겁니다. 고통과 행복은 언제나 함께 있다. 저는 아직 터널을 다 지나지 못했어요. 아직도 버티는 중이고 견디는 중입니다. 터널을 지나는 다른 쉬운 길은 없더라고요. 그래도 괜찮은 날들이 많아졌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시체처럼 누워만 있거나 미쳐서 날뛰다가 이제는 이것저것 좀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책도 썼죠. 여전히 어느 날은 굉장히 좌절이 심하고 또 어느 날은 정신없이 그저 지나가기도 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저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이러한 고통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사는 날 동안 고통은 가져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면 숨이 차고 피로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여러 면에서 건강해지죠. 고통은 그런 거예요. 숨이 안 찰 수 없어요. 힘들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추월하고 달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지금을 견디고 가슴이 아파서 숨을 쉬지 못할 때는 주먹으로 치면서 숨을 쉬고 눈물이 흘러 잠을 자지 못할 때는 울면서 잠을 자고 죽고 싶은 충동에 휩싸일 때는 죽어야 할 이유가 수백 가지라도 살아야 하는 한 가지의 이유를 구태여 부여잡으면서 그렇게 오늘만 버텨요. 딱 지금만요. 그렇게 오늘의 고비를 넘기면 내일이 와요. 아무렇지 않게 태양이 뜨고 나무도 풀도 거기 그대로 있어요. 나도 그것들처럼 그대로 그냥 또 하루를 살아요. 그렇게 또 내일을 맞이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요. 그 모든 과정이 터널을 지나는 중인 거죠.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다만 터널 안이 너무 어둡다 보니 앞이 잘 안 보여서 나아가고 있는지 잘 모를 뿐이에요. 그렇게 터널을 지나고 나면 시간은 약일까요? 아니요. 시간은 시간이고 약은 약입니다. 고통을 견디는 약 같은 건 없어요. 그냥 버티고 견디고 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 있는 거지. 시간이 약이 되어 나를 치료해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생명체는 고통을 가하면 반응을 합니다. 자동 반사적으로 팔딱거리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곤충, 물고기, 동물, 사람 다 마찬가지죠. 자동 반사적인 것을 무슨 수로 막나요? 그냥 충분히 아파하면서 팔딱거리세요. 충분히 팔딱거리고 나면 서서히 힘이 빠집니다. 힘이 빠지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과 하나가 됩니다. 즉, 충분히 아파하며 아픔을 품다 보면 결국 초월하게 되는 것이죠. 정신을 잃으면 제정신이 돌아옵니다. 충분히 넘어져야 일어섭니다. 충분히 망가져야 제대로 삽니다. 고통과 행복은 반대가 아니라 친구고 짝꿍이에요. 태양 옆에 구름이 있고 구름 옆에 태양이 있습니다. 고통 옆에 행복이 있고 행복 옆에 고통이 있어요. 슬픔 옆에 기쁨이 있고 기쁨 옆에 슬픔이 있습니다. 좌절 옆에 성공이 있고 성공 옆에 좌절이 있습니다. 사랑 옆에 분노가 있고 분노 옆에 사랑이 있습니다. 아주 먼 것 같지만 바로 옆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왔다 갔다 하며 이렇게 저렇게 어우르며 살아갑니다. 기쁠 수만 없고 잘 될 수만 없어요. 짝꿍을 외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세요. 그래야 덜 고통스럽습니다.
충분히 팔딱거리고 힘이 빠지면 그때 비로소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음 짝꿍에게로 넘어가요. 아픈 것도 기회인데 이 기회에 충분히 아프자고요. 아픈 나의 가슴을 지금 나의 따뜻한 손길로 한번 쓸어내려 주세요. 나를 달래주세요. 성장통이 좀 과해서 고생이 많노라고 격려하며 안아주세요. 그리고 나를 보세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플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 우주의 한 일원일 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세요. 그들도 그렇게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나만 힘든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 다 그래요. 그리고 하늘을 보세요. 나보다 더 큰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의 뜻에 따라 고통의 운명에 처해 있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선사해 줄 그 숙명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렇게 터널을 천천히 지나고 나면 여러분은 굉장히 단단하고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직도 다 지나지 못한 저와 함께 말이죠. 삶은 언제나 예측 불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다 보면 나의 뜻과 욕심, 목표에 대한 집념이 줄어들어요. 관조하는 태도로 삶과 자신을 바라보고 욕망과 목표에 대한 힘을 뺄 수 있습니다. 빠듯하게 힘을 주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만 했던 경직된 모습에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여유롭고 편안한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우주의 먼지 같은 나의 가치는 우주에도 다 담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가 곧 전부였음을 알게 됩니다. 타인도 똑같이 귀한 존재임을 알고요. 나 외에 다른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힘을 빼고 유연하게. 힘을 주지 않고 사는 인생은 어떨까요? 굉장히 유연한데 중심에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내가 억지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부여잡기 위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장착되어 있었던 것처럼 중심을 잡아주는 무거운 추가 하나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추는 굉장히 유연해서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앞뒤로 왼쪽 오른쪽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절대 중심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힘을 빼고 사는 여유 있고 융통성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 흔히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직업과 영이 별로 붙어 있지 않은 통장 잔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들은 딱히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남을 비하하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고 가치롭죠. 제가 나이에 비해서 직업이 좀 많잖아요. 목사이자 상담사고 학생이고 강사이고 유튜버입니다. 사람들이 종종 저한테 물어봐요.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걸 잃었어? 몰라. 힘을 쭉 빼고 있었더니 파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네. 저는 이제
인생을 파도 타는 것처럼 살아요. 한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해서 야무지고 똑똑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길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걸어가면 그게 길이 돼요. 계획에 맞게 착착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당장 내일도 무슨 변수가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바뀌고요. 행복한 사람은 그때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자기 실현을 해요. 저의 5가지 직업 중에서 뭐 하나라도 제가 계획해서 된 게 없어요. 그냥 살았는데 여기 있어요. 그때그때 하고 싶은 걸 했을 뿐이에요.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 주어진 삶을 살았을 뿐이에요. 파도라는 변수를 즐긴다는 것. 우리가 촘촘하게 계획하는 이유는 실패할까봐 불안해서 그래요. 준비성이 철저하다는 건 실패와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거죠. 물론 장점도 있어요. 대비하면 리스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까요. 대신에 만약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좌절이 심해요. 다시 일어서거나 다시 무슨 꿈을 꾸기가 힘들어져요. 준비가 철저했던 만큼 회생하기가 힘들어져요. 파도 타기를 하는데 각 잡고 열심히 수영을 해보세요. 즐기기는커녕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심하고 육지에 도착하기도 어려워요. 파도를 탈 때는 몸에 힘을 빼야 합니다. 구명조끼를 입거나 튜브 하나만을 끼고 유유자적하며 파도에 몸을 맡길 때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파도 타기는 나와 파도의 합작이지 내가 파도를 통제할 수는 없어요.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세상과 나의 합작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성숙한 어른은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요. 인생은 내 뜻대로 할 수 없구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하고 힘을 뺄 줄 알아요. 그리고 오히려 튜브 하나만 끼고서 그 파도의 변수와 업다운을 즐기죠. 그러니까 미래를 설계하고 결정할 때 너무 힘을 주지 마세요. 힘을 빼고 주어진 상황과 그 순간에 내 마음을 따라서 성실하게 파도를 타다 보면 어느 순간 멋진 땅에 닿아 있을 거예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 땅이 아름답죠. 반드시 힘을 빼야 보이는 것들. 힘을 빼면 진짜 중요한 게 보여요. 일단은 내가 중요합니다. 나의 즐거움과 보람, 재미, 의미 등이요.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이타심을 가질 수 없어요.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주체가 나 자신인데 어떻게 내가 나를 착취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나요? 나를 먼저 돌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 과정 자체가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에 꼭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거나 꼭 무엇이 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저 내가 즐거웠고 의미와 성장이 있었다면 그걸로 괜찮은 거잖아요.
내가 무엇이 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크나큰 좌절이 있다면 자아의 크기를 좀 줄여야겠죠. 고통이 오면 팔딱거리는 것은 당연하니까 충분히 아파하고 슬퍼하고 좌절한 다음에 천천히 일어서면 돼요. 일어서지 못하겠으면 그냥 누워 있어도 돼요.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 파도를 즐기는 사람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아름다운 땅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고통과 행복을 줄타기 하듯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즐기는 것이 성숙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숙함을 버리지 않고 안고 데려가는 것. 나의 성과와 행동이 아닌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무엇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가치화하는 것. 나의 성격을 도구로 보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답을 찾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렇게 힘을 빼고 파도 타듯이 유연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성숙함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